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한미약품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즉 3자 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소액주주 대표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이 3자 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듯한 신호를 줘서 주가를 24% 넘게 떨어뜨렸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부산 밥캣을 분리해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올 7월 합병에 대한 증권 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은 각각 5.74%, 2.91%, 1.22% 오르며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G플러스가 8거래일 만에 5,000원 선을 탈환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잠잠했던 YG플러스 주가는 로제의 아파트가 글로벌 흥행에 기록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 로제는 오늘 오후 2시 두 번째 선공개 싱글 넘버원 거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이 주주 환원 강화, 실적 개선 등을 골자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주주 환원 강화 방안으로는 LG생활건강이 3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성향을 현행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중간 배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 스쿨에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 스쿨에서는 임상영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 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 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모처럼 좀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안착해서 좀 유지 중이고요. 코스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또 뉴스 좀 살펴보자면 국제 정세에 영향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과 이 방산주 엎치락 예. 뒤치락 시속 게임 하듯이 흘러가는데 약 한두 시간 남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네.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지난 밤에 이제 미국의 이제 증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죠. 예상치 이제 부합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겨우 예상치밖에 안 돼 하면서 실망 매물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역시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를 한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를 품으면서 매수세가 이제 돌았던 뭐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했지만은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꾸준하게 어떤 긍정적이다 하는 신호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또 미국 지수를 중심으로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성립이 좀 되죠. 다시 말해서 상승의 어떤 트렌드 축은 전혀 이제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첫 출발은 탄생 파동 절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절반에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어떤 가속 구간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나스닥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제 패턴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탄생 파동 상단에서 살짝 부족한 부분에서 조정을 보였지만은 절반에서 지지를 보이다가 탄생 파동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좀 더 이제 가속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향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쌍두마차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입니다. 물론 애플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업종이 좀 있겠지만은 가장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미래 산업에 부합하는 종목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가장 AI 반도체에 대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GPU부터 해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좀 했죠.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부분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만 핵심적으로 잘 보시면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숨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종목이 이제 메타라는 기업 부분들이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쇠주로 뚫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가능성, 또 AI 기업 변모로서의 이제 가능성, 또 메타버스로서 가장 충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이제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야금야금 지금 이렇게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절반까지는 오죠. 근데 절반에서 이렇게 눌림목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절반을 해보는 순간 이렇게 가속 구간 또는 상승의 연장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1선이 회복이 되면은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힘이 없습니다. 행보를 하다가 지금 21선 이렇게 올랐는데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오랜만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매수 올 상방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금요일의 반등, 다음 주는 좀 활성화되는 장이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흐름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상한가 간 종목이 링크드란 뭐 다소 생소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메타버스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주 그 가상화폐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AI하고 좀 연결이 되고 약간 혼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이제 뜨는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 현재 VFX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좀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컨텐츠 테마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뮤직 스튜디오의 어떤 그 박스권 돌파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로서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뭐 섹터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섹터 쪽에 보시면은 AI 쪽 부분들이 오늘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AI에 대한 상용화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뭐 뉴스에 AI 에이전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죠. 자기를 가장 잘하는 그런 AI가 되고 AI가 전화를 받고 뭐 광고를 뭐 다 차단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메일을 뒤져서 광고를 다 차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대화 패턴을 보면서 AI가 내 대신 그 대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주변에 뭐 애경사 챙기는 거, 뭐 생일 챙기는 거,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펼쳐지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고 또 삼성에서는 오픈 AI,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인공지능의 맞대결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에서는 AI 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섹터를 참 차지하고 있는데 솔트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독자 엔진을 좀 가지고 있는 AI 엔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인공지능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박스권 돌파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 살짝 눌림목이 왔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이 AI 쪽에서도 후발주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솔트룩스, 마음 AI, 한글과 컴퓨터, 코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폴라리스 오피스, 뭐 셀바스 AI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쪽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마음 AI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뭐뿐만 아니라 이스소프트라는 종목군도 뭐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시세가 나지 않는 이런 그 새로운 순환매로 보시다시피 오늘 크게 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제일 애착이 간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가 삼성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좀 약간 대형 사고를 좀 칠 수 있는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제 1순위 종목으로 보고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오늘 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 아다시피 로제 아파트 글로벌 인기 이런 것에 이제 편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한번 제가 이 사이에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박스권하고 별로 30%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글로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인데 한 번에 끝나지 않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급등을 해줬고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메타버스 쪽도 좀 진행이 되고 NFT나 뭐 STO 중앙화폐 이런 쪽으로 계속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쪽 부분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NFT 자산 가치로서의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몸 관련된 부분이 좀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나머지 쪽 이 BHI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 같은 경우도 오늘 원자력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나와줬죠. 정부 발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전 관련된 순환매 관점에서 아직 뭐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 한전 KPS 뭐 이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전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잠깐 보시면은 컴투스 홀딩스 부분에서도 제가 컴투스 홀딩스 이분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좀 올라주고 있네요. 자,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유리기판 쪽에서도 강세 부분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장주 쪽은 SKC 쪽이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YC캠이나 뭐 이런 종목이 좀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JNTC 뭐 이런 종목이죠. 이쪽에 또 그다음에 필로옵틱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SKC라는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라는 종목은 약간 뭐 시총이 약간 무거운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거의 한 쌍바닥 박스권 살짝 깨려다가 약간 극적인 어떤 반등에 좀 성공을 여기서는 쌍바닥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외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눌림목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유리기판 쪽은 상용화가 기술적 난제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더디지만은 테마적으로 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를 중심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철저히 쉬어가는데 다음 주에 저 장은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국내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다가 코스닥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로봇, 조선, 유리기판 이쪽으로 시장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인데요. 원전주 기지개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들이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뉴럴링크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머스크 트레이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럴링크라는 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에서 호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된 움직임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양시장 이렇게 상승세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만큼 오늘 다양한 이슈들 좀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들려주실 건가요? 예, 뭐 4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산업부에서는 2050 운전 로드맵 초안을 확정해서 이르면은 연내 발표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2월 달에 어떤 원전에 대한 로드맵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굉장히 많이 밀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또 이렇게 밀면서 상당하게 많은 문제점이 약간 노출이 좀 됐죠. 그러면서 원전을 상당히 규제를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 한전에 대한 전기 단가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전에 대한 어떤 그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뭐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친환경 쪽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생산 단가, 전력에 대한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친환경 또는 기후 온난화 이 부분 친환경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온난화는 사기다고 딱 규정을 좀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근거 없다 이런 부분 내렸는데 그러면서 원전도 소형화가 되면서 이거 안전하게만 관리하면은 이게 친환경 아니냐 가장 효율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AI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효율성 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소형화 어떤 소형 모듈 SMR 중심으로 완벽하게 부활이 되지 않느냐 사고가만 나지 않으면 이거는 친환경과 거의 근접한다 뭐 이런 쪽의 좀 흐름이죠. 그다음에 핵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융합도 있습니다. 핵 융합을 또다시 응용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장주로서의 이제 가능성들 오늘 뭐 BH라든가 관련된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장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터는 어떤 현재 발전이든 발전 관련된 설비를 전문으로 또 설비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도 전문으로 제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든 온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한번 슈팅, 2단 슈팅을 좀 했죠. 그리고 다시 온바닥까지 내려와서 중심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단 슈팅 다음에 막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또 리치 종목 한번 추세를 타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일주일 전에도 한번 이 뉴럴 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로봇 관련된 부분, 로봇과 사람에 대한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여기서 뉴럴 링크가 나온다. 뇌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컴퓨터에 그대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대로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쪽에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문제죠. 지금은 이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결론은 로봇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언맨을 이제 실현하는 뭐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인터페이스, BIC, 뇌 컴퓨터 과학 이런 칩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디어 IT하고 BT하고 만나는 접점이 지금 현재 뭐 시작이 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찾기는 좀 힘듭니다. 현재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좀 BCI하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하고 유일하게 관련된 종목이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 Y브레인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있죠. 근데 영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모의사가 되는 종목이 상당히 시총도 가볍고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분출이 될 수도 있고 한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BMW에서 조립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24시간 작업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움직이는 뭐 이 JPG입니다. 동영상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AI 효능이 극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하게 효율이 증가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자동차 공장에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장 투입이 더 빨라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내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침투가 시작이 되는 5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테슬라에서는 내부 생산, 소량 생산만 테스트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2025년, 26년 이게 로봇과 AI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계기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2025년, 26년, 2027년 대단히 흥미로운 시대가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테슬라의 30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완성작이 2026년에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도 잠깐 최근에 이야기했지만은 부품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쪽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진 에스텍과 함께 이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는 업체가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심체를 보이면서 뭐 1,000억대까지 뭐 눈물겨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점 최근에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512 대항비 쪽에서 진공 무선 로봇 관련 진공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로봇 모션 제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션 제어 이런 어떤 그 기술력을 보이는 업체가 한번 크게 이제 튀어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하고 그 아지네스텍은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부품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내년 초에 나온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다가 코로나 끝난 뒤에 거의 사장이 돼서 굉장히 메타버스 시장이 요동을 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격변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뜨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바람이 또 훈풍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AI와 함께 또 디지털 휴먼과 함께 이제 부활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혀진 3년 전의 메타버스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방금 설명해 네. 주신 이 메타버스,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처음 나왔을 땐 사실 좀 낯설었던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뭐 사회, 경제, 문화까지 모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 분야에서 어떤 테마인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들려주실 건가요? 예, 한동안 며칠 동안 메타버스 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이제 부분들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모바일 시대 이제 플랫폼 기업의 부상이 되다가 이 환경이 XR 기기나 AI 등장 뭐 이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의 어떤 구현이 좀 가능한 어떤 체계가 이제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넘어서 환경, 인터페이스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이 열렸죠.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한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꿀 정도로의 메타라는 어떤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침체를 거듭했죠. 코로나 시기가 현재 끝나면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요거에 대한 첨단을 달고 있는 현재 페이스북의 전략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하는 단순한 서비스 어떤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오지랄 부분에서 보면 역 스테이션 사람이 오가는 어떤 통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물건을 생산하지 않지만은 이런 관계 서비스망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해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가장 일약 스타덤으로 많은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좀 부상이 좀 되고 있죠. 사실 네이버는 이제 검색이 개념이지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SNS 그룹 쪽에 어떤에서 최대 이제 수혜주로 좀 올라갔던 거고요. 라인이나 쿠팡, 그다음 배달의 민족, 당근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중개 서비스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좀 대세를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시장 지배력을 완벽하게 차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이 서서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기가 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몰입 경험, 3D 공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모바일 시대에서 새롭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게 이런 것들이 좀 사회 관계망에 침투가 좀 되면서 이제 대대적인 격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소비 방식의 트렌드 변화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텍스트 중심, 그다음에 이미지 중심, 또 목소리 중심에서 비디오 VR, AR, 그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쪽에 어떤 SNS가 점점 트렌드화 좀 하죠. 그러니까 실감용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SNS 시스템이 지금은 앞으로 이제 대세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톡, 그림 문자, 그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모든 걸 소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유튜브와 틱톡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유튜브는 장시간에 쇼부를 보는 거고 틱톡은 짧은 시간에 쇼부를 보는 건데
결국은 누가 앞섰습니까? 틱톡이 더 앞섰죠. 결론적으로는 동영상 세대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은 문자나 그림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심각하게 변화가 좀 될 것 같다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환을 현재 시작이 됐고 사명을 좀 바꾸어 줄 정도로 파괴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메타는 거대 오류 모델 라마를 오픈 소스를 다 오픈을 하고 현재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모든 시스템을 좀 AI 쪽으로 메타 AI를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페이스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들을 좀 했죠. 특히 자기의 AI 생성 캐릭터를 AI로 캐릭터를 생성을 한다든가 또는 그림을 원하는 대로 메시지만 입력을 하면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또는 메타로 동영상을 구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떤 이미지상 있으면은 이걸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작가 또 표현을 잘 하는 작가가 동영상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까지 좀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시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좀 성립이 좀 되는 거죠. 그런 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초기에는 XR에 올인을 많이 했습니다. 가상 환경을 몰입형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다 플랫폼을 장악하겠다. 많이 노력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가상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호라이즌 시스템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리다가 EA라든가 또는 가상화폐 바람이 서서히 불면서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가상 업무 환경 호라이즌의 첫 상용화 워크룸도 사실은 계획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몇 년간의 노력들이 있는데 AI가 활성화되면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AR 글라스, OLED 발전과 함께 또 오퍼레이션 시스템 발전과 함께 이런 AR까지도 이제 발전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이런 가상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회사에서 꿈꾸는 것은 뭐냐? 이 디지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꿈꾸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려고 좀 했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빅테이크 전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가장 앞서에 있는 페이스북, 메타의 어떤 방향성 전략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뜨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 이쪽 관련된 종목이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런 흐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메타버스였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메타버스에 더 주목이 가니까요. 또 XR 기기, AI 등장으로 이 분야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미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그럼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24라는 종목하고 이스소프트 두 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을 이제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SNS 플랫폼 요걸 AI 쪽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일단 플랫폼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 예스24 관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기업의 부분들이 상당히 깔려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카톡 다음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는 이런 플랫폼을 자강한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예스24도 그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점상 갔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변화의 바람을 좀 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예스24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포탈은 지금 1위가 네이버가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은 2위가 다음이죠. 유명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제 3위가 좀 되는 것이 줌인터넷, 줌닷컴이 좀 있죠. 근데 줌닷컴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스소프트가 좀 해당이 되고 또 인터넷 포털 사업도 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뭐 인공지능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디지털 휴먼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스소프트가 그래도 여기 이제 메타버스 쪽에 관련된 업종이지 않겠냐 또는 SNS 기반으로 또는 플랫폼 기업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스소프트를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예스24의 경우에는요,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문 쇼핑몰까지도 사업을 확장한 기업입니다. 다음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에 이 줌닷컴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인터넷 쇼핑과 포털 사업, AI와 손을 잡게 되면 어디까지 날개를 펼칠지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둘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자, 이스트소프트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줌인터넷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알약으로 잘 알고 있는 이스트, 시큐리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또는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AI 쪽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제 변신을 좀 시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줌인터넷 포탈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 앞으로의 이제 생존 전략은 핀테크 사업, 그다음에 전문화된 콘텐츠 플랫폼에 거의 집중한다 하는 전략이고 이게 줌인터넷에 나와 있는 핀테크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챗 GPT-4와 연동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가 또 이 메타버스 바람이 확 꺼지자 어디로 생존 활력을 많이 찾았냐면은 AI 휴먼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량된 서비스 AI 에이전시가 도래를 분명히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AI 휴먼 나를 대체를 하는 그런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고 이쪽 관련된 사업을 이스소프트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소프트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픈 AI하고 연관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협약, 또 아시아 파트너스의 협약을 좀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술력은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스소프트가 또 의외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숨어 있는 강자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원픽으로서의 손색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이스트소프트였습니다. 줌,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등 또 유명한 기업들과 서비스를 함께 해나가고 있어 성장이 주목되니까요. 저희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으로 넘어온 지금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카페24입니다. 네. 예, 카페24는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를 받는 부분들이 유튜브 제휴를 한 유일한 업체다. 이커머스 업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카페24는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다 했을 때 이 프로그램 툴부터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하는 건데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트렌드가 동영상으로 변화하고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제휴를 해서 완벽하게 호환 서비스를 유일하게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많은 공력을 들이잖아요. 그러죠. 영세 업체가 뭐 직원 뭐 한두 명 데리고 또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쇼핑몰 업자가 많은데 모델을 들여서 자기 상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제가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요 제품 하나만 찍어서 어떤 모델을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뭐 산에서 촬영할 때도 있을 거고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I 기반 에디봇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그런 솔루션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드는데 쇼핑몰 제작 플랫폼은 뭐 쇼핑몰 하게 되면은 다 이런 데 뒤져봅니다. 어디가 괜찮을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카페2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저것 필요 없다 하시면은 지금 뭐 네이버 스토어 11번가 여기에 이제 입점해 가지고 거기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뭐 대표적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페24는 여러 가지 당연히 원스톱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현재 뭐 상품 상세 페이지 또 뭐 하고 싶다면 또 전국에 다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소도 뭐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원스톱 서비스를 완벽하게 글로벌로 내가 진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까지도 다 연결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다국어 번역은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쪽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기업용 비즈니스, 기업용 쇼핑몰까지도 유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외부 쇼핑몰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스토리는 높습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AI로 만드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 클릭 한 방으로 완벽하게 다 처리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간단한 홍보 문구,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만 제시하면 레이아웃 전부 다 처리를 좀 하죠. 그런 부분이 강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다 바로 이렇게 업로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강자로서 부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 유튜브 보면서 사고 싶다면은 바로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링크만 하면은 또 회원 가입해야지, 뭐 해야지. 에이, 귀찮아, 안 해,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유튜브 쇼핑의 연동 서비스 이런 부분이 최상의 강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런 관점에서 카페24의 성장 스토리는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조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주려고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금일종가,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상단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원전 뉴럴링크 로봇 메타버스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메타버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카페24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